네, 10시 구간 양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이런 상승세로 계속 올라는 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준화했더니 좀 다시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양 시장을 뭐 거의 다 좀 약간 외면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외국인이 될 텐데요.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 샀던 종목을 좀 사가고는 있으나 매수세가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탑10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뭐 이 밖에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건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대부분 약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또 검색을 다 해봤는데 관련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고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수급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는 이런 뭐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 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쏠림 매도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1위부터 3위 정도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낯선 모습은 아니고 최근에 외국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와 뭐 기판 그동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런 수급과 상관없이 그냥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매도 상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반도체 대장주, 뭐 기판 쪽도 뭐 MLCC 쪽과 포함해가지고 뭐 삼성전기처럼 이렇게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 좀 사고 있다가 매도로 전환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급등 나오는 종목일수록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차익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들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 쏠림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전문가께서 이제 시장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월요일장까지도 계속 그런 분위기는 가는 것 같고요. 이제 권유대로 쏠림 종목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장에서도 지금 봐야 할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포인트부터 잡아주세요. 네, 일단 전일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글로벌과의 어떤 동질성 같은 것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형태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것들은 역시나 이제 전쟁의 MOU 체결이 되냐 안 되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 국면을 좀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형태들이 아무래도 MOU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더 자극하기도 했고, 또 물론 오늘 오전에는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물론 지켜봐야 될 내용들은 일단 MOU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형태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 변수 같은 것들이 또 미국과 이란 제외하고 제3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 우리가 투자자로서 매크로가 안정되느냐 아니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형태인데, WTI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제가 이제 한 76불까지 봤는데 지금 보니까 75불대까지 더 밀리고 있어요. 결국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이 물가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전반의 분위기를 매크로가 훼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이벤트로서는 좀 슈퍼위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이후로 해서 물가라든지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준해서 다시 통계까지도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PC가 이번 주에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장의 반응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단을 필두로 해서 쏠림으로 인한 수급 왜곡 같은 것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슈퍼위크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증시에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우리는 좀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섹터 얘기 드리기 전에 보통은 제가 이 시간에 미국장에서 어떤 섹터들이 좀 강했고 또 강했다가 좀 약한 애들은 뭐고 이런 측면들을 짚어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뭐 그런 지점이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자라면요.
최상단, 그러니까 결국 신고가 레벨에 있는 섹터 안에서의 시소 게임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일정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갔을 때 6월 9일부터 해서 업종 간의 로테이션이 좀 강하게 돌았었고, 그리고 오늘을 제외한 지난 2거래일 정도가 다시 한번 쏠림의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가? NXT 시장부터 해서 지금 오전 시장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결과값은 다시 한번 대형주로 쏠리는 거 아니야? 같은 것들이 좀 팽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레벨이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뭐 MLCC라든지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일부 있는데 이쪽에서의 시소 게임 같은 것들은 지수를 기본으로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단이 수급을 잡아먹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는 차익이 나오고, 코스닥이 장 초반에 좀 강했었는데 장 초반에 코스닥이 강하니까 코스피에서는 또 잡아먹히는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것들은 둘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레벨에서 최상단에서 이제 고 멀티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이 업종 간의 또 섹터 간의 쏠림 같은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가속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수급으로서의 왜곡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럼 이쪽을 길게 볼 거냐, 여기를 짧게 볼 거냐, 방망이에 대한 타점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벤트, 슈퍼위크가 있다라는 거를 토대로 말씀드릴 때 왜곡이 있다라는 형태를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지금의 이 왜곡 같은 것들이 지속될 거냐 아니냐 같은 걸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우려감이 드는 게 결국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런 쏠림 같은 게 거의 당연하다시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겠지만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2개월 좀 안 되는 시간이 사실상 이제 쏠림의 지속 국면, 가속화의 영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 반대급부가 발생할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의견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발생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접목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 수급 논리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급 논리가 작동됐을 때 반대급부가 발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결국 유동성 이슈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냐, 결국 시장에 돈이 빠져나갈 거냐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 저는 유동성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쪽과 뜨거운 쪽을 반대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차가워진 쪽, 이런 쪽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어디로 가져갈 건지, 트레이딩은 최상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뭐랄까요, 좀 더 치열하게 되는 곳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막 찾아보고 변화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인사이트로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종목들이나 MLCC 관련 종목들은 제가 따로 섹터로 코멘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상단에서 제가 유사한 의견들을 지금까지 지속해서 드려왔기 때문인 건데, 저는 다시 한번 가격 매력권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력 설비입니다.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러니까 대형 변압기단이 다시 한번 가격 매력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의 움직임들이 차트상 보게 되면 대략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로 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적절한 눌림에서 사서 시세가 분출할 때 파는 트레이딩 포인트를 전력 설비에서 가져가기가 저는 가장 지금은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다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우리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와 유사한 것이 저는 조선입니다. 최근 이제 수주 재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나왔던 조선이에요. 특히나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지금 6월도 안 끝났는데 전체 수주량이 한 90% 정도 차는, 실제 앞으로의 기대값이 굉장히 높아진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쏠림이 발생하니까 조선주들도 밀립니다. 이런 것들을 또다시 우리가 활용할 만한 포인트로 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한화오션부터 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기자재로 본다라면 한화엔진이나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좋았고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죠. 그리고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판가 상승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급에 의한 피해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쪽에서 밀리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만한 가치들은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섹터 대형주 단에서 가격 매력권 진입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중소형주 특히나 기자재 단에서는 가격 매력권 이제 전반 진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들고 가야 되는 쪽은 저는 이런 쪽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조선주들도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상당히 약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약세입니다. 코스닥이 약세에 있다라고 보니까 제가 고시총 단위 레벨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젠,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을 예시로 말씀드렸어요. 결국 최근에 이제 업종 로테이션 발생하고 나서부터 저가 대비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해당 박스 레벨로 진입을 하고 있죠. 지금 국면은 전반 가격 매력입니다. 예. 근데 결국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 고시총 단위 박스를 위로 뚫는다든지 하는 형태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결국 개별 재료 단위로 봤을 때는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으로서 밀리는 일전 조선과 전력 설비 같은 조정이랑 사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중 같은 것들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은 코스닥이 약한 게 사실상 당연한 것 같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수급의 이슈 같은 것들이 풀려나갔을 때 코스닥이 올라가는 국면에 등장하게 된다면 바로 쏙 들어갈 노이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활용도의 가치로 두어야지 결국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밀리네? 이 수급 이슈를 토대로 해서 저쪽으로 쏠리네. 저쪽에만 관심 가져야지로 본다라면 반대로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트레이딩 포인트는 이쪽은 최하단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포인트를 가져가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는 형태, 투자의 형태로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노이즈의 중심에 좀 있었던 게 신재생이었습니다. CS 윈드부터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게 일전 상승 이후에 밀리는 국면은 기회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괜찮았죠. 네, 아시겠지만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이 종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수급 이슈가 또다시 접목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 풍력을 포함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태양광 단위 기업들은 앞으로 업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쁠 게 없어요. 결국 전력 설비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전력 설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지속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신재생은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오늘 리포트에도 하나 올라왔습니다만 CS윈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레벨의 해외 경쟁사들 대비해서 멀티플 절반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싸다라는 거예요. 국내 증시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럼 이 측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소가 된다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고 태양광 단위 기업들도 더 많습니다. 재료를 갖고 있는 데도 많고 물론 시장이 접목되지 않는 것들이라서 수급이 풀려나갔을 때 일괄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관점 같은 것들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가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볼만한 섹터들을 말씀드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시장에 맞춘 섹터들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